안녕하십니까. 후후 한의원 이정태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발기력을 높이는 식사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발기력이 약해졌을 때 우리가 많은 생활 교정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발기력을 높이는데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한 가지 요소를 꼽아보자면 바로 식사를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식사를 가져가야만 우리가 발기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그걸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발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뇌에서 신호를 기초로 해서 혈관이 확장되는 현상이다 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기가 건강하려면 뇌에서 충분한 신호가 나올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야 되고 또 그 신호가 나왔을 때 혈관이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방해를 받고 있다. 그러면 그 방해를 해결하는 게 바로 이 발기부전의 치료가 되겠죠. 근데 이러한 발기부전의 치료에 하나의 수단으로서도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식사요법이기도 합니다. 그 식사요법의 가장 큰 원칙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발기에서 중요한 건 뇌하고 혈관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뇌를 건강하게 또 뇌에서 여러 가지 신경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신경 물질들 또 호르몬들 그것의 원료가 되는 그 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식사가 얼마큼 기여할 수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신호를 줬을 때 혈관이 확장을 해야 될 때 혈관 확장 물질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혈관벽이 아주 건강해야 돼요. 그러면 이 혈관벽이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식사의 조건은 무엇인지 그거를 또 살펴봐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걸 한마디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정리를 해보면 하나는 청혈한다. 혈액을 맑게 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보내한다. 그러니까 청혈할 수 있는 식사와 또 뇌를 보강해 줄 수 있는 식사 이 두 가지가 중요한 원칙이 된다라는 얘기고요. 청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혈액을 맑게 한다. 이게 중요한 원칙이 되겠고 보내라고 하는 것은 뇌에서 필요한, 뇌 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영양물질을 충분히 공급한다. 자, 이런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혈액이 건강해야 된다. 즉, 혈액이 맑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혈액이 맑게 유지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뭔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게 뭐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는 고혈당하고 하나는 고중성지방입니다. 자, 혈액 내에 혈당이 높습니다. 그러면 피가 끈적끈적해집니다. 그리고 혈액 내에 중성지방이 높습니다. 그럼 피가 걸쭉해져요. 자, 우리 혈관은 기본적으로 92%가 수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혈구를 빼면 나머지 그 혈액들은 대부분이 다 수분이라는 거죠. 그 수분 안에 포도당이 높은 농도로 있으면 끈적끈적해집니다. 당연히. 그리고 지방이 높은 농도로 있게 되면 걸쭉거린다고 그랬죠. 그럼 이 두 요소가 높아지면 혈액이 어떤 상태가 됩니까? 혈액의 흐름이 충분하지 않겠죠. 그 혈액 흐름이 저항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혈액이 흐를 때 잘 안 밀린다는 뜻이겠죠. 혈액 흐름에 저항이 받게 되면 결국은 말초 쪽에 혈액 순환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게 혈액이 걸쭉하거나 끈적하면 혈관벽에 자잘한 상처가 생기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이 혈관이 손상을 받기 쉬워요. 자, 말초 혈액의 흐름도 떨어지고 또 혈관벽에 자잘한 상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혈관에서 혈관 확장 물질이라는 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확장이 되는데 이 확장 물질의 유발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혈관벽이 손상이 되기도 하고 또 이 혈당이나 중성지방이 이 끈적거린 요인들이 혈관벽에 늘러붙게 되면 산화질소 유발을 방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요인들 때문에 당연히 혈관 확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혈당을 높인다거나 중성지방을 높이는 요인이 뭐냐? 그게 바로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은 우리 인체에 들어오면 잘게 부서져서 포도당이라고 하는 저분자 상태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탄수화물과 포도당을 한꺼번에 제한을 권고를 드리는데
탄수화물과 당질을 제한한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과 당질을 제한하는 노력이 혈관을 맑게 하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일단 탄수화물이나 당질을 많이 먹게 되면 혈액이 포도당 농도가 높아지니까 끈적거리겠죠. 그리고 이게 많이 먹게 되면 지방이 많아집니다. 아까 중성지방이라는 게 우리가 지방을 많이 먹어서도 높아지는 경우가 있지만 그 경우보다는 이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이 탄수화물은 대표적인 에너지 영양소입니다. 우리가 음식물을 먹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하나는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고, 하나는 우리 세포라든가 또 여러 가지 물질들을 만드는 이게 구조가 되는 구조 영양소. 이렇게 에너지를 쓸 거냐, 구조를 만들 쓸 거냐, 이 두 가지 목적으로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에너지 영양소가 탄수화물입니다. 이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즉 100만큼 먹으면 충분한데 150을 먹었어요. 그래서 50이라고 하는 잉여 부분이 발생하면 우리 인체는 이걸 저장해야 되겠습니다. 저장하기 위해서 중성지방으로 바꾸고, 이 중성지방으로 바꾼 이 부분을 피부 밑이나 복부에 쌓아둡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뱃살이 나오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 지방을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내가 흔히 먹는 밥이나 빵이나 면이나 떡 같은 거, 그리고 달달한 무언가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드셨고, 이런 것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누적됐기 때문에 그게 피부 밑이나 배에 쌓여서 그렇게 나오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혈액 검사할 때 이 두 가지는 꼭 면밀히 보셔야 돼요. 내가 혈당이 높은지, 중성지방이 높은지 꼭 살피셔서, 이게 높다 그러면 내 혈관의 흐름이 많이 저항도 받을 것이고 또 혈관벽에 자잘한 상처도 쉽게 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이 때문에 내가 발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구나, 약해졌을 수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탄수화물이나 당질은 적게 드시는 게 꼭 필요하다라는 걸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 뇌에서 신호가 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뇌에서 혈관에다가 신호가 가서 혈관 내벽에서 산화질소라고 하는 혈관 확장 물질이 나오도록 명령을 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신호 활동이 있으려면 뇌에서 충분한 수준의 호르몬들, 그다음에 신경 물질들,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젊은 시절부터 너무 사정을 많이 했어요. 많이 썼다는 거죠. 우리가 자위를 통해서건 성관계를 통해서건 많은 사정이 있었고, 그 사정이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됐습니다. 원래 우리가 한번 소모를 하게 되면 이 호르몬이나 신경물질도 많은 수준에서 이제 소모가 일어나고요. 이 소모된 부분들은 다시 재생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재생산에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데 이 시간이 잘 지켜지지 않는 거죠. 내가 한 3일 또는 이제 나이가 더 먹으면 한 5일이나 일주일 요 정도쯤이 필요할 수 있는데, 내가 이제 누구 파트너를 만나서 파트너와 관계가 너무 좋다 보니까 무리를 하는 거죠. 매일 하거나 또는 뭐 이틀에 한 번씩 하거나, 이렇게 해서 충분한 이 회복, 호르몬이나 신경물질 회복에 대한 충분한 시간을 주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과로 상태를 이어간다면 성신경이 아주 필요해지거나 쇠약해집니다. 그리고 이런 성신경 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질들도 고갈이 현상이 생기고요. 그래서 그런 물질들의 소모를 보충하려면 일단 우리가 금욕을 좀 해야 되고, 금욕과 아울러서 뇌 영양물질, 금방 말씀드렸던 이런 성신경 활동에 필요한 호르몬 신경물질을 만들어줄 수 있는 원료가 돼주는 영양물질을 많이 섭취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영양물질이 뭐냐? 대표적인 게 양질의 지방과 그리고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우리가 어떤 세포라든지 호르몬이든 신경물질들의 기본 구성 원료가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지방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뇌하고 신경은 기본적으로 지질 구조입니다. 지방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실제로 성에 관련돼서 우리가 소모되는 많은 신경물질들 또 호르몬들은 바로 이 지방에서 유래가 되어 있는 그런 물질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남성 호르몬 있죠? 남성 호르몬도 원료가 콜레스테롤입니다. 이 지방을 이제 저분자 상태로 흡수가 된다고 그랬죠? 그 저분자 상태의 여러 가지 지방의 모습 중에 하나가 콜레스테롤, 그리고 인지질, 그리고 다양한 수준의 각종 지방산,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오메가3, 요것도 이제 요런 지방산 중에 불포화 지방산 중에 대표적인 하나입니다.
특히 이제 여기에서 저희들이 이제 그전에도 강조를 많이 드렸는데, 이 콜레스테롤이 되게 중요하다. 많은 분들이 이제 콜레스테롤이 나쁜 물질이다, 그리고 높으면 좋지 않다라고 하는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제가 다른 자료에서도 뭐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 사실 콜레스테롤의 본질은 나쁜 물질은 아닙니다. 우리 뇌 신경을 이루는 기초 물질이고, 남성 호르몬의 원료가 돼주고, 우리 세포를 만들 때 세포막의 원료가 돼주고, 또 담즙의 원료이기도 하고, 각종 지용성 비타민들의 원료가 돼주는 게 바로 이 콜레스테롤이기 때문에, 이 콜레스테롤이 없으면 뇌신경이 취약해지고, 또 신경 반응이 약해지고, 또 각종 세포의 재생산이 늦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다. 꼭 우리 인체의 생명활동에 필요한 물질이라고 그랬습니다. 다만 이 콜레스테롤이 산화가 될 때는 문제가 된다. 깨지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는 이 산화된 콜레스테롤은 혈관에 늘러붙어서 우리가 걱정하는 동맥경화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나쁜 게 아니라 산화될 때 나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이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중요한 요인은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고혈당 상태이거나 중성지방이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혈액이 걸쭉하거나 끈적하거나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콜레스테롤은 산화되기 쉬워요. 그래서 이런 요인들이 같이 서로 묻어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양질의 지방이 성기능에는 아주 필요합니다. 특히나. 그래서 이런 요인들을 많이 담고 있는 식사를 꼭 해야 된다라는 걸 설명드릴 수 있고, 그럼 다시 좀 올라가서 우리 요약을 보면 지금 두 가지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가능하면 적게 먹자, 안 먹어도 좋다라고 하는 게 바로 탄수화물이나 당질이고, 가능한 많이 먹자라고 하는 게 바로 양질의 지방과 단백질,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제한할 건 제한하고 많이 먹어야 될 건 넉넉히 먹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러면 탄수화물이나 당질은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뭐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그래도 혹시나 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흔히 먹는 밥, 빵, 면, 떡, 감자, 고구마, 옥수수, 각종 전분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끔 이렇게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잡곡, 현미, 이런 것들은 탄수화물이 아닌 걸로 착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 마찬가지로 탄수화물입니다. 다만 그것들은 섬유소가 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인체에서 포도당이 짧은 시간에 너무 급하게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올라올 수 있도록 좀 도와주기 때문에 이런 백미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좀 낫다는 거지, 그 음식들이나 식품들이 탄수화물이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탄수화물을 총량을 늘리기 때문에 권고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견과류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견과류에 대해서 우리나라 분들이 되게 많이 호의적이에요. 좋은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반드시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견과류의 주성분은 탄수화물하고 지방이에요. 그래서 고소한 맛이 있어서 좀 다르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결국은 주가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견과류도 너무나 많이 먹는, 뱃살 나오고 중성지방 높고 이런 분들은 견과류도 그렇게 썩 좋은 그 식품으로 우리가 권고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해야 될 수 있다. 혈당이나 중성지방이 높은 분들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우호적인 생각들은 좀 내려놓으시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먹어야 될 거. 자, 먹어야 될 것들은 어떤 것들이냐? 자, 양질의 지방과 단백질을 아주 쉽게 섭취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음식은 바로 계란입니다. 특히 계란은 이 단백질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이렇게 구조가 되어지는 구조지방, 양질의 구조지방을 온전하게 그 계란 노른자에 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 대체되기 좀 어려운 그런 다양한 지방들을 모두 거의 빠짐없이 갖고 있다고 할 정도로 잘 골고루 갖추고 있는 게 계란의 노른자입니다. 그래서 계란이 가장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섭취해서 도움받을 수 있는 그런 식품이라는 걸 제가 설명드릴 수 있고, 계란 말고도 이렇게 지방 단백질을 가지고 있는 게 계란 말고도 치즈, 또 육류, 생선류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계란, 치즈, 육류, 생선류 요거를 주식사로, 예전에 밥이나 빵이나 면이라는 걸 주식사로 했다면 지금은 그게 아니라 요 계란, 치즈, 육류, 생선류를 주식사로 하되 탄수화물이나 당질 종류를 아주 보조식사로 바꾸라,
주하고 보조를 바꾸는 식사를 하시라는 걸 저희가 권고를 많이 드리고, 실제로 저희가 임상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실천하신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은 많은 차이를 갖고 있는데, 이런 분들을 실천하시면 일단은 뱃살이 많이 줍니다. 그리고 중성지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낮아지고, 혈당도 당연히 당에 대한 섭취가 줄으니까 많이 낮아지죠. 그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대사적 이점이 아주 많다라는 걸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있고, 탄수화물이나 당질은 그럼 얼마까지 제한하는 게 좋으냐? 사실은 아예 안 드셔도 됩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권고를 드리는 게, 우리 선생님들이 드시는 양의 하루의 양의 3분의 1 이하로 드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3공기를 먹었다. 그러면 하루에 총 먹는 양이 1공기 이내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2공기 먹었다. 그러면 2공기의 3분의 1 이하로 드시라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거를 배가 많이 나오고 이런 혈당이나 중성지방이 높으신 분들은 아예 제한하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보통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니 그러면 포도당이 없으면 어떻게 또 살죠? 그러는데, 사실 우리 인체의 포도당은요, 외부에서 들어오지 않으면 내부에서 합성해서, 생합성해서 쓸 수 있습니다. 아미노산을 합성해서 포도당으로 전환해 쓸 수도 있고, 글리세롤이라고 하는 지방을 우리가 합성해서 포도당으로 전환해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몸의 포도당이 함부로 아주 저혈당 상태가 되거나 그러지 않고 일정한 수준을 항상 유지하고 그렇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체가 이렇게 에너지 양소로 탄수화물만 쓰는 게 아니라 지방도 땔감으로 써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 양소가 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지방을 녹여서 에너지를 쓰는 방식으로 또 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지방을 녹이면 케톤이라는 물질로 전환돼서 에너지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식사를 케톤 식단법이라고도 얘기하고 많이들 소개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방식이 사실은 혈액을 좀 맑게 하는 쪽에는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저희가 이제 추천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여기, 그러면 이 계란이나 치즈나 육류나 생선류는 이거를 어느 정도로 먹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구체적인 정도를 아마 궁금해 하실 건데, 제가 이것도 이제 다른 컨텐츠에서 한번 소개해 드린 바가 있는데, 계란으로만 치면, 계란은 한 알당 대개 크기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지만 한 6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체가 한 1kg에 하루에 1g 정도의 단백질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60kg인 분들은 60g 정도의 단백질이 필요하고, 70kg인 분들은 70g 정도의 단백질이 필요한데, 60kg인 분들은 달걀로만, 계란으로만 이 단백질을 보충한다고 그냥 가정을 해본다고 하면, 약 10개 정도, 하루에 10개 정도의 계란을 드셔야 60g 정도가 충족이 되는 거고요. 70g인 분들은 약 12개 정도의 계란을 드셨을 때 그 정도 양이 충족이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양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않아 왔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익숙해져 왔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양이 과도하게 많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실제로 우리 몸에 요구되는 건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드실수록 60이 넘어가시고 연령이 좀 높으실수록 이 부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지켜져야 돼요. 젊은 분들은 우리가 탄수화물을 통해서 우리 미생물들 있죠. 미생물들이 이런 부분들을 보조해 줄 수 있습니다. 미생물들이 지방산도 만들고 하면서 내가 직접 이런 것들을 먹지 않아도 미생물들이 보충을 해서 줄 수 있는데, 연세가 좀 높으신 분들은 이 미생물 환경이 많이 나빠져요. 그래서 이 탄수화물을 통해서 보조적으로 이런 좋은 지방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미생물의 노력들이 협조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꼭 필요한 양 정도는 직접 우리가 흡수를 해서 섭취를 해서 충족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60 이상이 되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과거보다 훨씬 다른 모습으로 적극적으로 이 지방과 단백질을 섭취하셔야 됩니다. 라고 권고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 발기력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식사의 큰 원칙들, 탄수화물을 제한해서 우리 혈액을 맑게 해야 되고, 지방과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서 뇌에 필요한 여러 가지 영양물질들을 공급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